문학 라디오 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 2.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랑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에 설레어 하는 일. 첫사랑, 짝사랑, 끝사랑. 우린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겪는 아픔들은 언제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 또는 사랑했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말보다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린 결국 사랑이란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오늘은 김금희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젊은 작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남자 주인공 필용과 여자 주인공 양이가 등장합니다. 필용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얼마 전 영업팀장에서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강등당했습니다. 그때 깊은 상심을 겪으며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16년 전 유학 준비 시절에 자주 들리던 종로의 한 맥도날드가 생각납니다. 그 후로 점심시간만 되면 종로까지 걸어가며 햄버거를 사 먹었죠. 여느 때와 같이 필용은 햄버거를 먹다가 박에 걸린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연극 포스터였는데 제목이 나무는 크크크 하고 웃지 않는다 였습니다. 필용은 그 순간 멈칫합니다. 자신이 왜 이토록 우울한 기분 속에서 이 종로의 맥도날드를 생각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건 바로 16년 전 자신과 똑같이 햄버거를 먹고 있던 대학 후배 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펑퍼짐한 건빵 바지 차림이었고 남자들도 잘 입지 않을 것 같은 국방색 야상을 걸치고 다니던 양이, 필용은 지금의 슬픔이 그녀로 인해 해소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만나고 싶어 종로로 발길을 돌린 그 순간부터 젊은 문학 라디오 잘 팔리는 문학회 시즌 2. 와,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잘팔문이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어색하네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잘 팔리는 문학회 팟캐스트 시즌2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박수! 저는 오늘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전정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만큼 아직 여러분들도 어색하죠. 많이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세은 씨. 안녕하세요. 잘 팔문 2기 패널 권세은입니다. 아, 소개가 되게 짧네요. 아, 네. 다음은 김은빈 씨. 네, 저는 김은빈이고요. 패널이 뭐 할 게 있나요? 소개. 아, 시즌 2 멤버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팟캐스트 2기에서 직설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소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아주 재밌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은지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시네요. 직설 저도- 맞나요? 아, 귀엽잖아요. 아, 네. 팟캐스트 2기에서 비디오 디렉터를 맡은 주은지입니다. 네. 비디오도 나오나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부터 페이스북에 이제 짧은 하이라이트식 오디오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 올리려고 해요. 홍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끼리도 이제 기록물로 남길 수 있게 아, 시즌 2에는 급이 달라지긴 하네요. 시즌 2라고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다면 뭐 앞으로 차차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디오도 나온다. 네. 페이스북 비디오도 페이지도 나온다. 새로 개설을 했다. 네.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아직 있습니다. 좋아요가 33이다. 좋아요 페이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정말 이제 잘 팔면 팟캐스트 시즌 2가 딱 시작이 됐는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아직까지 어색하죠. 일기 선배님들을 제외한 저희 4명끼리 2기 4명끼리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무섭습니다. 네, 그죠? 우리끼리 처음이에요. 네. 여기 스튜디오에 우리끼리 온 것도 처음이고 넷이서 같이 온 것도 처음이고 되게 뭔가 되게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녹음실 들어올 때부터 귀가 먹먹하기 시작하면서 그건 본인의 신체 이상한 잘할 수 있을까? 맞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네, 할수 라는 있을까? 걱정을 그리고 가득 요새 안고. 잘팔머니 엄청 핫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그 소식 들으셨나요? 혹시 인터뷰가 떴다는 그 소식? 자벤조이에서 저희를 이제 네. 인터뷰하셔서 이제 인터뷰 기사도 그렇습니다. 나갔고 그게 심지어 네이버 메인에 잠시 맞아요. 걸렸다고 합니다. 와. 와 이쯤에서 박수. 오.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팔문의 거침없는 네. 행보를 지금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물려받으면 다 그런 거죠. 다 우리가 앞으로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할 거고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잘할 수 있다. 네. 세연 씨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시즌 2가 새로 시작되는데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일단 어색하죠. 정말 어색해요. 여기에 아까 좀 일찍 와서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끼리 와서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저희가 안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아, 느낌이 이렇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항상 있던 그분이 안 계신다. 맞아. 그분이 안 계신다. 그치.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제 그걸 우리가 서로 다 채워나가 그쵸.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문학 얘기를 앞서 이제부터는 진행 방식이나 구성들을 좀 바꿔보려 한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설 전체를 낭독하는 건 시간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청취감에도 불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분 낭독만 하기로 했죠. 그래서 발췌한 내용만. 발췌한 내용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부 소설 낭독을 즐겨 들어주시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2인 만큼 새롭게 진행될 팟캐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김금희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작품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금희 작가는 2016년에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요즘 문학평단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 중에 하나죠. 어떤 문학평론가는 이제는 김금희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라는 말로 이제 비평을 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제 김금희 작가의 문학성이 아마도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뭔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는 것을 되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통찰이라기보단 부드러운 고해성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성을 비롯해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제 되게 우리끼리 이제 열심히 정했죠. 자도치를 했죠. 주제 진짜 잘 정했어요. 이번 자화자찬. 누가 정했는지. 이번 주제 M4 세대에게 사랑이란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M4 세대에게 사랑이란 말이 좀 되나요? 모순적이죠. 저는 처음에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M4 세대에게 사랑이란 이랬는데 말을 하면 해볼수록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모순적인 네,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네.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 딱 그 주제를 들었을 때는 뭔가 뭔가 재밌겠다 싶었는데 점점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M4 세대라는 건 다양하게 많은 걸 놓치고 포기하면서 바쁘게 살아간 현대인 지금의 청년 세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말씀하죠.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3포 세대 할 때 연애, 결혼, 네. 출산을 네. 포기한 세대죠. 그게 모두 다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 말고도 다양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에게 다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안 무례한 맞기도 질문일 하고. 수도 있고 네. 또 그만큼 저는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이제 김금희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단편 소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M4 세대에게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다들 본인이 M4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굉장히 직설. 갑작스럽게 지금 받은 질문인데 근데 그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 우리 이런 주제를 한다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상관없대요. 자기는 N포 세대가 아니래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인가 뭐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딱히 제가 나 자신을 N포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딱 따져보니까 이 사회에 내가 살고 있어서 내가 N포 세대라는 느낌을 받는 것뿐이지 내가 많은 걸 포기했다 이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뭐 사랑도 다 포기하게 된다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뭔가 저도 3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대다수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경향에 속해지는 기분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연애, 결혼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사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예, 내 뭐 가정 환경에서도 그렇고 내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 와서도 생각지 못하게 무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그걸 내가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그래서 그것들이 대표된 게 연애, 결혼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저는 그냥 뭐 세대를 부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중에 지금의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을 이르는 말 자체가 그냥 N포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20대 극초반에 있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취업 문제도 뭐 결혼 문제도 뭔가 피부로 이렇게 완전히 와닿지는 않는 세대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N포 세대다. 나는 N포 세대야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무슨 세대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가 맞아요. 아닐까. 그래서 아직 우리는 괜찮다. 아직 애기다. 그치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또 돈도 그렇고 그쵸. 어리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있죠 또.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어리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N포 세대만큼의 완전히 N포 세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N포 세대만큼의 이렇게 되어가는 중. 그 고난을 맞아요.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몸소 지금 느끼고 있어요. N포 세대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이제 세은 씨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N포 세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도 그리고 우리도 뭔가 점점 각박해지잖아요. 너무 암울한 미래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아요. 순간 섬찟했어. 앞날이 캄캄한데? 제가 좀 암울합니다. 말이라고. 저 은지가 원래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고민들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제 N포 세대에게 사랑이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소설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양희와 필용의 허무하고 특별할 것 없던 관계가 다른 색채를 띠게 된 건 양희의 느닷없는 사랑 고백 때문이었다. 그날도 필용이 자기 이야기에 도취해 한창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조용히 듣고 있던 양희가 나 선배 사랑하는데 했다. 양희는 그 말을 감정에 고저 없이 1,000원, 2,000원을 쥐어주며 햄버거 주문을 부탁하던 톤으로 했다. 필용은 당황해서 하고는 웃어버렸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양희가 뭐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그런 걸 못하러 생각해요? 양희는 방금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나른해하더니 노트를 펼쳐서 뭔가를 적었다. 필용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고백한 사람은 양희인데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랑에 목매는 사람은 자기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아닌데 필용은 생각했다. 비록 백수 비슷한 유학준비생 처지이지만 양희와의 연애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다. 양희는 언제나 펑퍼짐한 건빵바지 차림이었고 남자들도 잘 입지 않을 것 같은 국방색 야상을 걸치고 다녔다. 신발도 언제나 운동화, 가끔만 갈색 로퍼로 바꿔 신었다. 머리는 언제나 쇼커트였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다. 필용도 건장한 20대이니까 언제나 여자에 대해 생각했고 여자가 중요했지만 그래도 양희는 아니었다.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결격 사유가 많았다. 평소에 장점이라고 생각한 양희의 위대한 듣기 능력,
필용으로 하여금 없는 얘기도 떠들게 만드는 훌륭한 청자로서의 자세도 문제였다. 필용이 알기로 모든 관계는 받아치는 맛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관계의 활력을 만들어낸다. 저렇게 말없이 모든 것에 초연한 채 수용만 하는 여자친구는 부채 관절 인형과 뭐가 다른가. 필용은 그 짧은 순간에 양이와 하게 될지도 모를 섹스에 대해서까지 상상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온몸이 축축 처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웃음은 났다. 아니, 네가 날 사랑한댔잖아. 그 고백을 들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모르죠. 그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다고?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요. 필용은 황당했다. 얘가 지금 누굴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한다며? 네, 사랑하죠.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렇잖아. 네, 그래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양이는 어학원에 안 나왔다. 하루 이틀은 몸이 안 좋은가 바쁜가 했다가 필용은 창백해졌다. 떠난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필용은 시름시름 알았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퀸의 너무 큰 사랑은 널 죽일지도 몰라 같은 노래를 들으며 고열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다 말고 돌아와 약이라도 타주랴? 했다. 필용은 됐다고 했다. 안 먹겠다고 했다. 그날 밤 열이 38도 넘게 치솟았다. 필용은 오한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병원은 안 가리라 생각했다. 어머니가 장사에서 돌아와 아직도 시큼한 단무지 냄새와 밀가루 냄새가 빠지지 않은 손으로 필용의 이마를 짚으며 어쩌냐 병원 안 가냐 하고 안타까워했다. 어머니, 필용은 누가 풀무질하듯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물었다. 그래 야가. 그래 왜? 어머니는 어떻게 나았어요? 이렇게 아프다가 어떻게 구원이 됐어요? 나 말이냐? 어머니는 필용의 베개를 돋워주며 자부심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구하셨지 했다. 그러니까 너처럼 잘난 아들을 안 낳았냐. 며칠 뒤 열이 내리자 필용은 친구들에게 차를 빌렸다. 곧 오겠다던 친구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난 밤 9시가 되어서야 오래된 르망을 끌고 나타났다. 낮부터 내린 비는 다행히 그쳤지만 도시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젖은 도시의 모습이 필용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갈까 말까 필용은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했다. 과 후배에게 들은 바로는 양이는 문산의 본가로 갔다고 했다. 거기서 양인의 가족이 오리인가 거위 농장을 하는데 장마로 피해를 봐서 내려갔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필용은 가금류에게 밀린 셈이었다. 그래도 가야 했다. 안 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문산까지 가서 양이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연애와 사랑, 연민, 속박, 약속, 의무, 섹스의 시작이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게 생겨나는 것이었다. 필용은 난생 처음 무모함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윽고 시동을 걸었다. 가는 동안은 당연히 퀸이었다. 내 평생의 사랑,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당신은 내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떠났지. 하는 가사에 귀 기울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내 사랑을 돌려줘.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필용은 생각했다. 해보겠다고 생각했다. 문산에 가서 말하겠다. 양이야, 너의 허스키를 사랑해. 너의 스키니한 몸을 사랑해. 너의 가벼운 주머니와 식욕 없음을 사랑해. 너의 무기력을 사랑해. 너의 허물을 사랑해. 너의 내일 없음을 사랑해. 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발췌한 부분이고요. 20쪽에서 22쪽, 33쪽에서 34쪽까지였습니다. 일단 이 발췌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양이의 고백과 필용의 당황하는 모습, 또 둘이 중간에 싸웠는데 그래서 필용이 상사병을 겪고 양이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감정이 한마디로 복잡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은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란 감정이 진짜 사랑 멋있는 단어지만 이게 사람을 참 찌질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필용이 얼마나 찌질해요. 진짜. 찌질의 결정체로 나오죠. 이게 사랑을 하면은 그게 연애든 짝사랑이든 뭐든 간에 한 사람은 찌질해지고 누군가가 항상 목매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필용이 자기가 여기 뭐라 해야 돼? 고백한 사람은 양이인데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랑에 목매는 사람은 자기가 된 것 같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양이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필용은 양이에게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서 확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양이는 여기서 이 인물이 가진 게 없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자기는 가지는 게 없으니까 욕심도 없는 거예요. 필요에게 사랑을 받든 말든 내가 사랑하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누가 더 이런 게 아니라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이는 힘들어하고 양이는 걱정이 없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네, 저도 그 필용은 계속해서 뭔가 양이와의 관계의 시작을 바랬잖아요. 의무와 속박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있는데 양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필용과 연애를 생각하지도 않고. 맞아요. 심지어 필용이 사랑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네 말해주세요. 그 연애를 하면은 이 양이의 마음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를 사랑하는데 내일은 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건 경험담인가요? 확 떨어져? 아니 물론 그 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우리 누구나 양이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내일 당장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왜 그 마음을 감추고 계속 연애를 하느냐. 그거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고 싶다. 받고 싶으니까 보통 사람은 원래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 애한테 사랑 안 주면 얘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좀 많이 사랑하는 척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섭다. 그래서 양이는 내일은 널 사랑하지 않아 내일은 라고 널 딱 사랑하지 잘라 않아.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주변에 만약에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얘랑 노는 건 너무 좋은데 내일 당장은 얘가 노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평생 것도. 재밌는 친구는 없죠. 그렇죠. 그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제 양이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왜냐면 바라는 게 없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양이는 그런 식으로 말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였나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결핍에서 오는 욕심이 사랑을 때로는 지속하게도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도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핍에서 결핍. 오는. 우리 모두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느꼈던 점이 그럼 이 소설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맞아.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소설 속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애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너무 한낮의 연애예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제목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의미로?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한낮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은 좀 밤, 음률, 새벽 좀 감춰져 있고 서로 비밀이 약간 있고 서로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막 사랑이라고 하면 연애라고 하면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더 그런 그런 말 노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너무 한낮은 쨍쨍해요. 너무 쨍쨍하죠. 너무 쨍쨍하고 다 보여요. 비밀이 없어요. 너무 나쁘끄러운 거지. 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이가 자신이 그 집까지 갔잖아요. 필용이가 그 양이의 결핍을 다 봤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민낯까지 보여주는 사랑이다 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서 필용이 이제 양이를 찾아갔을 때 밤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대조되지 않아요? 그때 필용은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했거든요. 양이한테.
그냥 뜸들이다가 그냥 막 두렵고 얘를 진짜 사랑하는 애 맞나? 아니면 그냥 그러다가 밍숭맹숭하게 그냥 굴다가 나 갈게 하고서 그냥 갔잖아요. 그때의 시간은 밤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대조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인데 원래는 우리가 속삭이듯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뭔가 은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한낮의 연애인데 양이는 그 한낮에 고백을 해버렸고 필용은 그 밤에 고백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도 너무 한낮의 연애인 것도 그렇고 이 소설의 내용 자체에서 말하는 사랑은 되게 두 가지 모순되는 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사랑을 대담하게 말했다가 어쩔 때는 사랑이 너무 부끄럽거나 그냥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너무 쪼잔해져서 그냥 숨기고 있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잡 미묘한 걸 여기서 다 말해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대표되게 해서 그 대조감이 저는 낮과 밤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되게 너무 한낮의 정오였다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장면을 그냥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깊게 생각을 막 해보진 않았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낮도 아니고 너무 한낮의 연애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뭔가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뭔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밝아 보이면서도 되게 지치는 제목이에요. 지금 맞아요, 한낮이라서 아, 32도까지 올라가죠. 요즘 한낮은. 너무 뜨겁죠. 듣기 싫죠. 진짜. 지금 요즘 같은 오후 2시에 연애를 한다고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막 사람 많은 데서 본인은 만약에 네. 정오 2시에 만났어요. 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카페 가죠 뭐. 카페? 실내? 실내? 밖에 있으면은 싸움이 나죠. 지치죠. 둘 다 지치죠. 덥고 힘들고 쨍쨍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용이랑 양이랑 둘 다 양방향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둘 다 지친 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되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연애, 뭐 얘랑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섹스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네 명이서 한번 분석해보자.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 그래야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바뀌네. 굉장히 정필 씨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인가요? 아니 교육방송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은 시도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죠. 사랑? 연애?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진짜 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다. 저는 뭔가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 맞아요. 약간 아는데 사랑하는 거 알고 사랑받는 거 아는데도 그 단어를 입으로 꺼내기까지가 굉장히 맞아요. 뭔가가 긴장하게 만드는 게 있고 뭔가 분위기를 뭉클하게 혹은 로맨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이 두 단어가 주는 게 되게 크잖아요. 미묘한 차이가 크죠.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도 뭔가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까 뭐 말한 것처럼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되게 술 먹고 나서야 할 것 같지. 맞아요. 평소에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알았어 하고 이렇게 막 피하려 그러면 엄마가 야 내가 죽고 나서 봐라 너 얼마나 후회할지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면 표현하세요. 그래도 막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려 그래도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그게 되게 고민되거든요. 저는 그 차이가 뭘까요? 그쵸. 그런 걸 보통 사랑에 처음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저는 아 그런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생각해요. 좋아하는 건 물론 제 주관적인 입장인데 네네. 그냥 딴소리 잠깐 해보자면 좋아하는 건 있으면 좋은 거고 사랑하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것. 역시 본인 얘기죠. 역시 이거- 본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는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코털과 그 사람의 뭐 발냄새, 그리고 코딱지, 그리고 구취, 그리고 이빨에 낀 고춧가루 그런 것도 다 품어줄 수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더러운 내면까지 좋아한다면 그게 다 사랑이다. 사랑이죠. 어. 그 막 이빨에 막 우리가 막 설렁탕을 먹고 입냄새 폴폴 풍기면서 막 고춧가루 껴있고 깍두기 국물 막 옷에 묻어있고 그런데도 얘랑 같이 있는 게 좋다. 정이 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봐요.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럼 세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과 좋아함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얘네 둘의 좋은 점은 절대 누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더 좋아하면 좀 더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좋아하면 내가 더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좋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아닙니까? 세연 씨 연애 안 해봤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맞아요. 때는 그렇게 당연한 생각할 수 거죠.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때는 짝사랑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뭔지 목소리만 알것 들어도 같아요.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연애가 되면 그러니까 그 진짜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세연 씨? 여기서 이렇게 다 아니 근데 깔려고요? 아니 우리 사랑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당해놓겠다. 근데 저는 짝사랑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고까지 할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있는데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이게 짝사랑이잖아요. 그냥 저는 너무 힘들던데요. 막 맞아요. 절대 행복하지만은 않고 우울에 빠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내 감정이 하루 수천 종일 번씩 바뀌죠. 이게 바뀌죠. 사랑이 되게 하트 모양이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단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외로움과 우울함 맞아요. 이런 게 꼭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면으로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우울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연 씨가 말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일기장을 봤는데 그 짝사랑 할 때 썼던 일기장을 봤어요. 다시 근데 올것 같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진 자신이 풋풋해. 귀여웠다. 네. 언제였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떤 말 써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냥 뭐 느낌만. 어쨌든 진짜 볼 때마다 좋아 죽겠다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이때 정말 행복했나 보다 싶었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뭔가 이 짝사랑은 되게 건강한 짝사랑이죠. 가까이 있는 짝사랑이 아니라 좀 멀리서 본 짝사랑 같아요. 약간 선생님이라던가 그쵸. 그냥 뭐 내가 2층이면 3층에 있는 남학생 반에 있는 남자애를 짝사랑했다던가 약간 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이해했어요. 걔가 그쵸.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 웃고 떠들고 있네? 그럼 거기서 되게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예 기분이 안 그게 좋죠. 행복한 짝사랑이란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짝사랑이 안 될 걸 안 될 걸 알고 어느 있는 정도 알고 짝사랑이었어요.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이의 사랑이랑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대하지 않은 짝사랑. 그냥 사랑해 어. 라고 약간 연예인 덕질도 되게 저 방금 비슷한 양이의 사랑과 비슷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와 지금 은빈 씨가 계속 말했던 그 연애에 대한 사랑은 이제 필용이 원했던 사랑하고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종류가 달랐네요. 그럼 둘이 뭐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또 소설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양이가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고 필요가 그렇게 찌질해 보였던 거구나. 그쵸. 양이는 리얼리티를 바라지 어, 않았어. 약간 이제 욕심이 이제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 그쵸? 양이가 욕심이 없으니까 받고 싶은 욕심이 없으니까 그쵸. 쿨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리얼리티를 바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용은 너무나도 그 연애에 아주 구질구질한 리얼리티까지 모두 바랬던 거고 제가 생각했던 사랑과는 전혀 정반대로 반대로 이루어지는 양이의 사랑을 보면서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끼면서 본인은 또 계속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M4 세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뭔가 각박하고 힘든 사회 속에서 뭔가 취업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대학생으로 되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면도 맞지만 20대 청춘이잖아요. 사랑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사랑의 종류는 많지만 뭐 설렘이나 애틋함이나 소중함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되게 가지각색의 사랑을 아주 뜨겁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수한 시기가 아닐까. 지금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소설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양이가 생각하는 사랑, 필용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 것에 이어서 이 양이와 필용의 관계가 어떻게 또 진전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양이가 동네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단둘이 있기 위해 문산까지 왔지만 필용은 할 말이 없었다. 양이가 문득 생각난 듯이 그런데 선배는 왜 왔지? 했는데도 그냥 근처를 지나다가 하면서 얼버무렸다. 부끄러워서? 양이가 필용에게 물었다. 여태껏 한 적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 여기 있었다. 필용과 양이는 마주 보았다. 밤이라 얼굴은 거의 지워졌어도 거기에는 양이의 눈이 있었다. 미안하다. 심한 말해서. 필용이 사과했다. 선배,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나무 같은 거나 봐요. 양이가 돌아서서 동네 어귀의 나무를 가리켰다. 거대한 느티나무였다. 숲이가 벗겨지고 벗겨져 저렇게 한없이 벗겨져도 더 벗겨질 숲이가 있다는 게 새삼스러운 느티나무였다. 언제 봐도 나무 앞에서는 부끄럽질 않으니까 비웃질 않으니까 나무나 보라고요. 필용은 양이 뒤에 서서 양이에게로 손을 뻗어보았다. 닿지는 않았다. 앞으로 한 걸음만 더 옮기면 손이 닿을 수도 있었지만 필용은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이 간절함으로 연민과 구애의 감정이 뒤엉킨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다는 걸 자기 자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필용은 말없이 르망에 올라탔다. 문산까지 오는 동안 필용이 전율했던 사랑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 뻥 뚫린 것처럼 없어지고 말았다. 필용은 울었다. 울면서 무엇으로 대체되지도 좀 다르게 변형되지도 않고 무언가가 아주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회사로 걸어가면서 필용은 울었다. mp3 플레이어도 퀸도 없는 종로 거리에서 필용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 뭐 달리 어떻게 해볼 것 없이 더 이상 어디에서도 양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오늘은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서 필용은 뒤돌아 극장 쪽으로 뛰어갔다. 우당탕 하고 계단을 내려가니 매표소 아가씨가 비지를 하다가 뭐 놓고 갔어요? 하고 물었다. 필용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박수를 치던 남자 관객이 양동이를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필용과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다. 조연출, 그거 여기로 하고 아가씨가 대걸레 쪽을 가리켰다. 자, 갑니다. 시작해요. 남자가 대걸레에 물을 착착 적셨고 필용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필용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얼마쯤 걷다가 또 극장 쪽으로 향했지만 다시 몸을 돌려 종로에서 멀어졌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누르며 계속 멀어졌다.
양이야 양이야 이제 PC버거는 안 판단다. 양이야 양이야 너 되게 멋있어졌다. 양이야 양이야 너 꿈을 이뤘구나 하는 말들을 떠올리다가 지웠다. 안녕이라는 말도 사랑했니 하는 말도 구해줘 라는 말도 지웠다. 그리고 그렇게 지우고 나니 양이의 대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것은 아주 없음이 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음의 상태로 잠겨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남았다. 하지만 그건 실제일까? 필용은 가로수 밑에 서서 코를 팽 하고 풀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뭔가가 바뀌었을까? 바뀌면 얼마나 바뀔 수 있었을까? 가로수는 잎을 다 떨구고 서서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필용은 오래 울고 난 사람의 아득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 질문들을 하기에 여기는 너무 한낮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오가 넘은 지금은 화나고 화내서 감당할 수조차 없이 화난 한낮이었다. 네, 37쪽에서 38쪽, 42쪽에서 43쪽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얘기한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소설 속의 두 인물은 서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짙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양이가 고향까지 찾아온 필용을 배웅해 줄 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양이가 나무를 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양이가 만든 연극도 제목이 나무는 크크크 하고 웃지 않는다예요. 아마 양이가 필용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당신이 밉고 싫은 게 아니라 사랑이란 시간의 문제다. 시간에 따라 희미해지고 강렬해질 뿐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양이는 나무처럼 나는 부끄럽지도 않고 선배를 비웃을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이라는 인물이 되게 특이하죠. 특이하고 매력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소설에서 양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도대체 정확히 무엇일까? 저희가 낭독한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 씨는 이 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양이가 주는 사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단순하고 솔직하다고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양이라는 인물을 처음에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소설을 좀 찬찬히 읽어보고 낭독도 해보고 나니까 양이가 과연 정말로 받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 모든 것이 없고 뭔가를 가질 수 없는 본인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렇게 쳐낸 것, 뭔가 표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 환경에 이런 게 결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이라는 인물이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닮고 싶었어요. 닮고 싶었어요? 네, 솔직하고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랑을 할 때에? 네.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딱 터놓고 얘기하고서 쿨하게 그 아무렇지 사람이 않게. 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얘기는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인물을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이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얘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미국 드라마에서 어디 한번 본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을. 진짜요? 학교 드라마나 아니면 뭐 회사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닌데 약간 단역인데 옆에서 주인공한테 좀 냉철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 주인공이 뭐 실수를 하거나 어떡하지 옆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의자가 막 굴러오는 소리 들려갖고 딱 와서 주인공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너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야 딱 냉철하게 말해주는 솔로몬 스타일. 약간 그런 안경 쓰고 되게 냉철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을 할 때에 되게 구차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를 보라 그러잖아요. 나무는 비웃지 않는다. 나무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양이가 연극을 할 때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앞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지만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그 스타일이 어쩌면 똑같이 나무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사랑하면 당신도 사랑합니까? 아, 그럼 좋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내가 사랑하지만 그렇게 막 그 말 좋다. 뭐 지금 분위기 좋다 이러면서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그게 양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은지 씨가 양이는 사랑을 나는 저런 걸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양이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저걸 못 가질 거야도 아니고 저걸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질 생각조차 안 했다. 음. 필용에 대한 사랑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정필 씨가 말했던 게 양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자기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랑 따위 나랑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입력이 되어버려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대입시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한마디로 사랑을 그냥 나와 관계 없는 거. 나와 관계 없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 M4 세대도 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 결혼하는 되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을 나는 못해야겠다. 내 인생엔 저게 내 있을 인생엔 수 저게 없다. 없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피폐해질지 안다. 그렇죠. 어쩌면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게 바로 M4 세대가 공유하는 감정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 양이의 감정이 이것이 되게 심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지 씨가 말한 것처럼 그 N4 세대의 그런 무기력하고 너의 무기력함을 사랑해. 그 너의 무기력하고 내일 없음을 사랑해. 내일 없는 모습의 단면을 양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M4 세대가 사랑을 임신, 출산, 결혼 막 이런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는 그 포기가 자발적 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비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혼도 아니고 미혼도 아니고 안 비혼. 하겠다. 난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근데 이 선택이 사회가 만든 게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게 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 못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점점 심화돼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나는 안 할래. 라고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식으로 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이도 어쩌면 내가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가정 환경이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도 사랑을 원하고 근데 그게 가정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그냥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사랑에 무감각해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저는 이 양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사람이 무감각해지는 게 네. 무감각해지는 게 계속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사실 사랑도 내가 괜찮고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밑바닥까지 있으면 사랑을 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무감각해지는 게 계속 내가 힘든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양이라는 인물이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면들이 되게 심화한 모습의 캐릭터가 극단적인 캐릭터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양이 처음엔 이해 안 됐어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다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저는 필용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보고 넘어가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죠. 필용도 되게 특이한 캐릭터죠. 밖에서 노래 들으면서 울고 맨날 햄버거 먹으려고 자주 울죠. 예, 좀 많이 울어요. 힘든 상황이죠. 그 뭐지? 인사 발령이 났죠. 저는 기계를 그 필용이 다루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계에게는 목소리가 맞아요. 없고 뭐 대할 필요가 없고 하는 그게 되게 인상 깊은 반면에 되게 씁쓸했어요. 이 소설이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랑과 관련된 일들. 인물의 일들 이렇게 일어나는 예. 것 같아요. 양희의 그 연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극이요? 우리가 다 문창과 학생이니까 그 연극을 보면 되게 실험적인 연극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글쎄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울었을까? 맞아요. 그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 필용이는 그 연극을 보고 이게 힐링을 주제로 한 연극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필용이 말대로 그런 자리가 확실히 우리 다 지쳐 있잖아요. 여기서 필용이도 그렇고 양이도 그렇고 지금 사회인들이 전부 다 지쳐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나무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마도 양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냥 내 얘기를 만약에 남들이 들어줬을 때 막 반응을 해주잖아. 어머 그랬어. 슬펐겠다. 야 그게 뭐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무는 들어주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솔직하게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아마도 그런 상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나무 숲이라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네, 이제 대학교마다 말하지 않을 테니 아무거나 털어놓아라라는 컨셉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것도 뭐 한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처음에 대나무 숲이 뭔지 몰랐어요. 그럼 대나무 숲이라길래 자연환경 뭐 이런 거 올리다가 대나무 숲 사진 올리나? 네, 그렇죠. 대나무 사진 올리나? 막. 담양 가거나 중국 가서 사진 찍거나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그 양이가 젊었을 때 막 대본을 되게 양이답지 않게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주인공이 묘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루기도 했고 양이가 과연 이게 내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양이는 계속 강해졌을까 아니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필용은 어쨌거나 뭐 회사의 틀 안에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맞춰주는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 캐릭터였고 양이는 이제 조금 더 피폐하고 힘들더라도 도전적인 삶을 택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좀 우리가 통념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데도 양이는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피폐하면서도 어쨌거나 남들에게 가만히 나무가 되어주는 삶을 택했잖아요. 저는 이러한 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되게 내일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양이가 연극 대본만은 그렇게 계속 착실히 쓰고 있다는 건 아마 우리가 녹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M4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뭘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꾸 포기하는 게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연극 대본을 쓰던 양이의 모습과 좀 매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부모님한테 내주고 내 생활도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면서 이 연극 대본만큼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포기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하면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더 포기하는 것 자체 또한 무감각해지는 그게 진짜 예. N포 세대죠. 그렇죠. 이제 뭐 3포, 5포, 9포로 설명할 수 없이 N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네. 우리.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까지 포기할까? 아니면 포기하지 말까? 예,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M4 세대가 사랑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N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도 사랑하잖아요. 할 사람들은. 다 하죠. 사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할 때만 포기했다고 말하고 사랑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 포기 안 했는데 아, 이게 자기 이렇게- 합리화가 쩌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과연 사랑이 진정으로 필요할까? 그냥 그 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최근에 썸이라는 단어가 많이 막 기승을 부렸잖아요. 노래도 막 나오고 그거 뭐 음원 1위도 하고 네 거인들 네. 아, 내 내 거인들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요즘에 M4 세대에게 사랑이란 아까 말했던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그 차이에서 이제 M4 세대에게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닐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네, 저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것 남을 소유하고 있는 것? 너무 아니 소유 아니 그러니까 소유욕이다. 썸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정기고 소유 아니 그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아 커트 아, 우리 커트 다- 아니 살려요. 아니, 살려요. 아니, 살릴 건데? 살려요. 커트. 자 다시. 어쨌든 뭔 얘기하고 있어? 소유하는 것 같다. 세분화된. 맞아. 소유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은지 씨가.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근데 사랑이랑 소유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되게 극대화된 감정이 뭐 썸이니 밀당이니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까 말이 정리가 안 됐고 무슨 말인지 약간 아시겠죠? 네, 그런-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면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 안에 어쨌든 간에 소유하고 싶은 감정도 있잖아요. 남을 그쵸. 그만큼 소유하고 싶은 감정. 내 사람이다. 네, 이런 감정이 좀 극대화된 단어가 뭐 썸. 썸, 밀당, 그러니까 썸 같은 게 그러면 갑을 연애에서 갑을 따지는 것.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세분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아. 것들이 지금 맞아요. 표현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연애의 단계가 옛날엔 그냥 내가 너 좋으면 그냥 끝이었어 그게. 근데 그럼 그 뭐 연애하면 이제부터 사귀고 1일이고 뭐 어쩌고 돼. 저쩌고 오늘부터 약간 이런 거 있죠. 1일이냐 아니면 점점 그 좋아하는 감정이 뭐 20%, 30%. 누가 갑이냐 을이냐.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Some My Way 아. 그 드라마가 드라마. 되게 네.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는 엔딩 샷에 주인공 2명 나와서 그 2명이 지금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퍼센테이지로 막 나누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썸 같은 것도 그렇고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20%, 30%, 40% 그러다가 다시 20%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바로 양이가 말한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렇게 점점 40% 갔다가 다시 20%로 20% 하락할 올 수도 있고 모두가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 나누고 세분화시켜서 보편적인 감정으로 드러냈다는 게 우리가 네. 다른 것에서 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만이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M4 세대가 사랑만은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그렇죠. 약간 어느 하나 내가 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연애라도 사랑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만은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뭐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언제나 을인데 이 사람 앞에서만은 갑이 되고 싶은 그런 심정? 이 뭔가 연애를 세분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세분화로 우리가 지금 피곤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사랑이란 그렇게 세분화시켜도 그렇게 고민하고 매일매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거나 좋고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그렇게 세분화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내 좋아하기 때문에. 것이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 인식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렇죠.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치즈케이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이게 내 거라고 딱 생각이 들면 내가 오늘은 이만큼 먹고 내일은 더 한 입 크게 더 먹고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 식으로 비유를 잘하시네요. 음. 저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 썸, 밀당 뭐 이런 단어들은 좀 가볍고 유흥거리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연애를 하기 전엔 누구나 다 썸을 타고 그러지만 그거를 썸이라는 그런 간질거리는 한 글자 단어로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랑이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되려 단어를 그렇게 정하고 음. 나니까. 뭔가 애들 장난 같고 그런 느낌. 근데 뭐 이게 연애가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쵸. 좋으려고 하는 네.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지친 현대 사람들이 좀 예능 보듯이 이렇게 썸을 타고 좀 더 휴식 이런 느낌? 휴식? 내가 뭐 밖에서 지치고 일하다가 지치고 그랬어도 그 사람과 하는 대화나 뭐 이런 데서 힐링을 느낀다.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거에 힐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썸을 타고 있다는 그 그 막 간질간질한 밀당하는 그 기분 그런 걸로 이제 회사 이제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그 여자친구가 밀당하면서 간질간질 연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 썸은 아직 연인이 되기 전에 하는 얘기 아닌가요? 솔직히 썸이나 연애나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봐요. 직설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썸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애매하긴 하지만 둘 다 좋아하고 있는 건 다 썸 타면은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상대방 마음을. 이거 얘가 나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 썸 타는 거야 아니야? 라고 구분을 지어요 또 우리가. 썸이란 단어가 나오고 나서는 이게 썸인지 아닌지 또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단계들을 복잡하네요. 되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그러네. 좋아하거나 알아가는 단계, 이것이 썸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귀고 난 후에 또 연애의 관계 이러면서 되게 연애를 복잡하게 사랑을 복잡하게 하고 그것이 되게 보편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 사랑에 연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M4 세대에게 정말로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 정리를 좀 해볼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럼 과연 이제 M4 세대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서로 한마디씩 딱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은민 씨부터. 저는 좀 마닥게 말하자면 일이 끝나고 알바가 끝난 후에도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M4 세대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보러 가겠다는 마음. 당신과의 관계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지치지만 지치지만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게 버텨내는 사랑. 그게 사랑이다. M4 세대에게. 버텨내는 거. 좋습니다. 민지 씨는요? 저는 일단은 M4 세대에게 사랑이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 네.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도 놓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좋은 점을. 사랑의 좋은 점이요? 사랑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사랑이 되게 건강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를 좀 사랑하고 내가 괜찮아야 그만큼 남들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주면서 주기만 하는데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기만 하면서 행복한 게 사랑밖에 없다. 오늘 명언이 명언이 하나둘씩 터지는데 그럼 세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N4 세대에게 사랑이란 N가지를 다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M4 세대가 포기하는 것들, 뭐 결혼, 출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에서 시작돼서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도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M4 세대의 사랑이란 그냥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에도 그 필용이 양이에게 찾아갈 때 차를 타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거기 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게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필용이. 그런데도 가죠. 예. 그래서 항상 그 M4 세대의 사랑은 모든 갖가지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갖가지 걸 다시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복잡한 와중에도 언제나 사랑은 시작일 수밖에 없다. 예. 항상 뭔가를 항상 싹 틔우고 뭔가 마지막이 있을 것 같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이 생각해도 결국에 다시 사랑은 또 순환돼서 다시 시작이 되고, 예, 그런 게
M4 세대에게 계속 우리가 포기한다 말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희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를 가지고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듯 소설은 결국 문학은 현재의 가치와 문제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그에 따른 수많은 대답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김금희 작가가 또는 필용이 말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건 이 책을 덮은 여러분 앞엔 양이가 묵묵히 바라보며 기다릴 것입니다.